수요의 법칙은 바로 대절이야 이다. 비동사가 있으니까 보어. 전치사 어디 먼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는 떨어진다. 가격이 상승할 때. 접속사는 이걸 쓴 거 보일 것이고, 깊은 재는 제품의 특별한 유형들이다. 어떤 제품들이냐 하면 수요의 기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게 1차적으로는 이걸 무시해서 해석하고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그냥 받아 넘겨라 라고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해석을 위해서, 곧 번역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해석을 이렇게 apply, 여기 있었던 걸 텐데 for 일 것이고, 제품들 이렇게 있네요. 제품들에 적용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종래의 법칙이 제품들에 적용되지 않는 제품들의 특별한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for product 이렇게 한 번을 딱 되뇌어 보는 거예요. 속으로 다시 깊은 재는 제품들의 특별한 요인이다. 어떤 제품이냐면 종래의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들에, 이렇게 이게 버릇이 되어 있으면 첫 번째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어법 문항을 맞출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연속으로 6편과 9편에 3년 전이었을 거예요. 연속으로 두 번 빵 나온 적이 있어요. 벌써 10년 전 일이긴 한데 수능에 연속 두 번 어법에서 보기 문항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이 직역 능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이게 슬슬 번역 수준이거든요. 이걸 여기다 쓱 넣은 상태에서 생략된 선행사까지 넣어보면서 제품들에 이렇게, 이게 버릇이 되어 있으면 근본적으로 이게 결국은 글을 잘 읽는 행위잖아요. 글을 글대로. 이 영역까지 이제 슬슬 가야 된다. 고1이면. 사회科노린다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예전은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문항이 많지 않은데 요새 제가 지난 시간에 왜 현행 재학생 및 재수생, N수생의 1등급 비율로 22년, 23년도의 비율을 설명하면서 재수생들이나 재학생들의 비율상 재수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된 걸 보여주면서 총 인원수에 비해서는 1% 차이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맞죠. 1등급 인원이. 그렇게 된 이유가 구문분석적, 구조적 복잡성을 다루는 문장들로 이루어진 문항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 이전 해에 모의고사들 내지는 6평, 9평의 특성들은 어휘 빠른 경우가 다분히 있었다. 어휘를 쓴으로 보려는. 근데 거기에서 탈피하여 구문적 복잡성을 다룬 문장들, 그리고 그 문장들을 해석을 삐끗 잘못할 경우에 그 문항 전체의 주제, 요지, 소재, 빈칸에 오해가 생겨서 오답으로 이끌고 가는 거.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오해를 갖게 되면 1, 2번에 답이 있어버리죠. 대박이죠. 그래서 오답률을 높이는 거. 이게 아무래도 구문분석 훈련을 여러분은 6월부터, 기껏해야 고3이 되면 빨라봐야 6월부터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구문분석까지 아니더라도 독해 자체에 집중하는 건 그때 할 수밖에 없고, 내신 어떻게 할 거야? 3학년 1학기 내신. 근데 재수생들은 빠르면 12월부터 수능 딱 끝나자마자 글렀는데 하면 윈터부터 들어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늦어도 3월부터 논스톱으로 또 내신 때문에 끊어지잖아요. 그럼 걔들이 봐왔던 문장에 대한 이해도는 이런 구문분석 기술을 익히지 못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높아지죠. 걔들이랑 붙으면 지죠. 당연히. 시간이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우리에는 반년이고 걔네들이 1년 반인데 재수니까. 그래서 그걸 뚫어서 극복하는 방법은 이런 고급적인 테크닉을 미리 훈련해 버릇해야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올해 고2 모의고사에서부터 이거와 생략되어 있는 선행사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말을 하거나 해석을 하지 않으면 뭔 소린지 애매모호한 이거 진짜 고난도 문제거든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작년 말에부터 나오는 모의고사에서 고이과에서 그런 문장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약간 레벨업을 시킨 것 같아요.
뭐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거니까요. 근데 문장 구조에 대한 난이도가 확실히 높아진 티가 나요. 23년도 거부터. 특히나 고1, 고2가 일제히 레벨업이 됐어요. 정답률은 똑같다고 그랬죠.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진 않았으니까 정답률은 똑같아요. 근데 문장 난이도는 높아졌어요. 확실히. 거기서 문제와 관련된 금제만 풀어버리면 갑자기 정답률을 훅 떨구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의 스킬입니다. 미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떤 것이냐 하면 하고 퉁치고 넘어가지 말고 이것을 뒤에 속으로 생각을 할 것. 덧산 대체제로 전치사 많으니까 뒤부터 로의 변경하는 것 대신에 소비자들은 요구합니다. 더 많은 깊은 재를 이렇게 more of, much of, many of 이런 게 탭스에서는 자주 출제됐던 수거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통째로 형용사다 이렇게 예상하고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더 많은 깊은 재. 뭐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more things의 줄임말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깊은 재들을 요구합니다. 가격이 증가할 때 여기서부터 부사절인데 그리고 더 적은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가격이 감소할 때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있나요? 틀리게 썼다라든가 좀 무난했죠? 예를 들어 보자면 이거 분사구문인데 굳이 표시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쉬우니까 중국에서의 쌀 가격은 깊은 재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더 적은 그것을. 그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많은 게 해결이 쉽게 돼버리죠,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써버릇하는 게 이게 버릇인 거예요. 이거를 되게 복잡한 문법 구조로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many of, 어도 있거든요, 심지어. many of, many of.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거 철저하게 분석, 구별해서 익혀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옛날 탭스 그래머에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미차도 있죠,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고1 입장에서 그거 몰라도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적은 그것을 가격이 떨어질 때 이에 대한 이유는 비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보어 나오겠네. 보어 자리에 절이 나왔군. 그 사이에 부사절을 해치고 가지 뭐. 쌀 가격이 떨어질 때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목적어 하려고 봤더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문법인데 하필이면 spend on 전치사가 동사 뒤에 붙으면 타동사라고 했죠. 타동사면 목적어까지 가야 되잖아.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의 목적어가 하려고 전치사로 또 이어지네. 하려고 전치사로 또 이어지네.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인 걸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도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려고 했죠. 이 투부정사의 목적은 이거니까 이거 먼저 해석하고 을자 붙이죠 뭐. 전치사 있어. 뒤 먼저 전치사 있어. 또 뒤에 먼저. 이를테면 뭐뭐와 같은 이게 풀 뜻이라고 했죠. 저도 이 뜻은 그 통번역대학원 입시학원 다니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 번역 교수님한테. 이를테면 뭐뭐와 같은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이를테면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제품들의 다른 유형들에 그죠? 전치사로 끝난 수거일 경우에 이 뜻을 살리려고 그랬죠. 을을 붙이지 말고 소비할 많은 돈을 가집니다. 근데 이스가 있었네요. 다시 없어도 있는 척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대절이야. 이에 대한 이유는 바로 대절이야입니다. 표시 한번 해볼까요? 간만에. 사람들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접속사의 뜻은 항상 소설에 묻혀라. 뭘? 타동사 나왔으니까 뭘? 이를테면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제품들의 다른 유형에 쓸 많은 돈을 그리고 그렇기에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비 패턴을. 깔끔하죠? 형식을 댈 수 없으면 그 문장은 자기 게 아님. 몇 형식? 본동사 2형식. 수식 역할하는 부사절 몇 형식? 1형식. 보어 역할을 한 명사절 몇 형식?
삼형식. 주절과 종속절, 주절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나? 지금 여러분들 최상위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쯤에는 고1 때, 이 올해 고1이 마감되기 전에 종속절의 모든 형식까지 다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럼 겨울방학 때 쫙 훈련해서 그때는 빠르게 읽는 거와 실전 훈련까지 들어가면, 그러면 아마 내년 고2 초반이 되면 시간 내에 읽지 않을까. 지금 시간 내에 풀라는 요구를 제가 안 하잖아요. 아직은 안 돼요. 시간 개념을 지금 들여다 보면은 이도저도 안 돼. 그냥 적당하게 찍어버리는 게 그 훈련이잖아요. 시간 내에 푸는 거. 기본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해버리면 애들이 점수에 급급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찍어내는 거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되게 웃긴 건데, 기본기, 굳이 직역이요, 직역. 기본기를 한참 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 되기 전에 훈련 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 내가 훈련을 막상 해보니, 즉 실전 연습을 해보니 점수가 안 나고 시간에 읽지도 못하네. 40번 가면은 이미 못 읽고 내게 되네. 이걸 알게 되면 그때 가면요, 이걸로 갈 것 같죠. 인간의 심리는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왜? 여기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업그레이드 된 좀 잘하는 놈? 이런 느낌이 들거든. 다시 하나하나 직역시켜봐야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상 최대의 뻘짓, 겁나 많은 모의고사를 사서 혼자 풀어 제끼기 시작하죠.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풀게 되는 모의고사는 절대 여러분들이 고3에 대해서 보게 될 수능 문항을 반영하지 못해요. 해가 다르게 레벨이 높아지는데, 여러분보다 여러분 후배가 영어 훨씬 잘한다고 그랬죠. 항상 밑에 애들이 잘해요. 그걸 어떻게 반영한 시험지가 미리 있을 수 있겠어요. 고3용으로. 여러분이 푸는 건 지나간 수준이에요. 실제로 고3이 돼서 풀어보면 많이 알 텐데, 제가 굳이 만들어서 풀리는 모의고사 말고 수준, 특히 봉다리 모의고사 이런 거 겁나 수준 낮거든요. 그거 안 푸는 게 나아. 고3 돼서. 고3들 뭐 후회 많이 합니다. 그때 돼서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겁나 푸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푼다면 어떡할 건데? 틀렸어. 그럼 어떡할 건데? 해설지를 봐. 알겠군. 깨달음을 얻었어. 3분 만에. 그럼 그게 깨달음이야? 그래서 또 풀어. 그럼 똑같은 점수 나오거든요. 반드시. 이 영어라는 거의 특성상 해설지를 한번 읽고 나면 이게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해설지를 보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기초적인 해석 능력은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까지도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각인시켜보자면, 어휘에 또 문제가 있죠. 어휘. 만약에 진짜 color. 이게 아새끼 때나 색깔이지. 벌써 난이도 조금 높은 지문으로 가면 채색하다가 뜻이 바뀐다고 그랬죠. 이게 채색하다가 돼버리면 품사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 문장 전체 해석을 흐트러버려요. 뭐였어? 이거 사람을 이동시킬 때만 쓰는 거거든요. 사람 이동하다. 이거 배, no. 물건을 화물로 운송하다. 이건 물건한테만 써요. 그래서 shipment가 운송장이라고, 여러분 택배 시키면 붙어있는 거 shipmen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품사가 달라지는 게 고2 때 슥 나와요. 그러면 해석이 말려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고3 때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뜻까지 바뀌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런 고급 난이도의 어휘 뜻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모의고사를 겁나게 푸는 건 완전 개뻘짓이라고. 지금도 회자되는 절대 문항 하나 자주 얘기했었잖아요. 오리지널. 뭔 뜻이야? 그거 그때 벌써 제가 반포했을 때가 상당히 지난 시기인데, 그때 수업 할 때 고3 장문 빈칸에 나왔었어요. 뭔 뜻이야? 출제되고 난 이후에 오리지널이잖아요. 오리지널. 애들이 하소연한 거예요. 선생님, 오리지널. 내 마음 알죠? 오리지널. 근데 오리지널이라는 단어가 그 지문에서 사용된 뜻이 독창적인이었거든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본래의 여기까지 이해돼. 토착의 알겠어. 독창적인까지 어떻게 가냔 말이야. 그 한국말을 못 떠올린 거죠. 지금 오리지널 하나만 들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착각하죠. 근데 보기 4개가 다 꼬시는 보기였는데 어떻게 맞춰? 그 단어의 고3용 뜻은 따로 있어요. 고1용 뜻 따로 있고 중딩들용 뜻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레벨에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고1 입장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있으니까 내 단어장 그렇게 외우라고 내가 지랄하는 거 아니야. 그 초록색 prepare 그거 한 3바퀴 돌려야지 고3 돼서 왜곡시키다가 채색하다 해서 쉽게 넘어가요.
근데 색깔 여기서 왜곡시키다. 이렇게 확 넘어가 두 단계 뛰어넘어가려면 이게 머리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미리 고급 기초 단계로서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을 꼭 외워야 된다고 했죠. 이게 골든타임이 넘어가요. 고3 돼서 부랴부랴 외우려고 하면. 아이, 물론 머리 좋은 놈들은 알아서 하겠지. 아이, 뭐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아, 대단하십니다. 물리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그런 올스타가 아닌 우리가 올스타가 되고자 한다면 조금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4살, 5살, 3살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미리 훈련시켰던 애는 잘하겠지. 국제올림피아드 가서 동상 맞고 해외에서 한 3년 살다 왔고 국어도 잘해. 책을 많이 읽었거든. 아우, 세계 평화를 지켜야지 그분은. 우리는 세계 평화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일단 당장 대입부터 우리는 눈앞에 있는 목표부터 달려가야 되지 않나? 그럼 효율적으로 가야지.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사람과 똑같은 수준을 밟으려고 하면 못 이기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정해진 단어장을 내가 만들어놨던 그 뜻을 외우고 지금은 일단 직역에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어떠한 문장 구조든 내 실전 모의고사 당장 고3 거 내가 만든 걸로 했었잖아. 그것도 직역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 바바바박 하면 그게 돼야 올 겨울방학,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자, 이제 시간 재서 한번 해볼까? 얼마나 멋있는 거야. 그럼 반년 내에 끝난다고. 그럼 고2 여름방학 때 딴 거 해! 아니, 감사하긴 한데 계속 다녀주면 3년 다닐 거야? 영어학원? 그냥 나가면 죽는다. 누구 하나 꼽아놓고 나가나 해? 좀 못하는 친구들 꼽아놓고 나가야 된다. 나가서 다른 과목 공부해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 레벨을 더 높여야지. 영어를 뭘 3년 다니냐.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지금 내가 요구한 것만 하면 반드시 끝낼 수 있다. 그래서 탐구까지 싹쓸이 해버릴 수가 생긴다. 미리 시간을 확보하면. 탐구 뒤지게 하면 반년이면 끝낼 수 있다. 똑바로. 그럼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국어, 수학 조지면 되잖아. 수능 전날까지. 국어, 수학은 방법 없어. 그건 수능 전날까지 가야 돼. 한계가 있어. 미리 특히 수능용 국어와 수학은 와, 그거는 선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때 조져야지. 그러려고 시간을 확보하는 거 아니야. 가능해! 근데 그러다가 막판에 못 끝냈어. 국어 3 떴네. 제 인정 시간에 못 읽어. 수학 실수 한 번 했더니 뚝뚝뚝 떨어져갖고 4 나왔어. 3, 4, 1, 1, 1. 땡큐! 재수하면 국어, 수학만 하면 되겠네. 그럼 니들 연고대가 목표가 아니게 바뀔걸. 그때서 꿈이. 왜? 2, 1, 1, 1, 2로 연대 영문 갔으니까. 정시로. 야, 국어, 수학만 끌어올리면 이거, 야, 나 서울대? 꿈이 바뀌지. 그 모든 거의 시발점은 111을 잡을 수 있는 과목을 미리 잡는 거. 이게 작전이지. 그러려면 효율적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지랄을 하는 거야, 내가. 정답률과 성적에 지금 신경 쓰지 마라. 얼마나 정확하게 직역을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영작을 해야지. 지금 냈던. 그 영작을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가. 외워지지 않게 애를 쓰면서. 그게 핵심이라고. 슬슬 이제 오른쪽에 안써버릇 해야 돼. 영어. 이면제다 쓰고 오른쪽에는 붉은색 체크. 왜? 그 이전에 틀리는 게 겁나 많았을 텐데 이젠 틀리는 게 좀 줄기 시작할 거거든. 그러면 예전에는 어쩔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틀린 부분만 영작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잖아. 그럼 오른쪽에 해설지에다가 안써버릇 하는 거지. 오른쪽에 야 붉은색 형광펜 오른쪽에 치는 거다. 애들이 그거만 착각하더만. 틀렸을 때 붉은색 치라고 했잖아. 아우 씨발 이것들도 왼쪽에 쳤나? 아까 여고 애들 보니까 왼쪽에 치고 야 영작할 땐 오른쪽 거 보고 치는데 영작하는데 왼쪽에 치면 어떡해. 붉은색 형광펜 오른쪽에 쳐야지. 그래야 붉은색 형광펜 있는 것만 보고 영작을 할 거니까 시간 아끼기 위해서. 나 씨 왼쪽에 해야 되지. 오른쪽에 해야지. 그럼 오른쪽에 이를테면 여기 for 위치가 난 틀렸어. 그러면 안는 여기다 이렇게 치는 거지. 해당되는 한국말에 딱 치는 거. 이게 진짜 영어 실력을 또 끌어올리는 기교이기도 해. 그렇게 하세요. 초반에는 얘기를 굳이 왜 하느냐. 겁나 많이 틀리거나 안 하는데 그 뭐 왼쪽 오른쪽이 무슨 의미가 있어. 썼더니 선생님 다른 그림인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는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 해볼만 하다고 이제. 진짜 해볼만 해. 또 질문 없으면 다음 질문 넘어가려고. 넘어갈까? 아까 위에서는 뭘 질문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근데 밑에는 왜 그러고 이거 그치 마음이야 이거.
이게 미묘한 어감 차이가 있거든. more of랑 그냥 more랑 many랑 many of랑 many of랑 much of랑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려. 그걸 미묘하게 구별해야 할 정도로 가치는 없어요. 지금. more of랑 뭐랑 같구나.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긴 한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들어보면 또 기억이 날 거야. 정확하게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은 깊은 재의 더 많은 것들 뭐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미국 분들 사이에서는 알 수 있으신가 보지. 것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생략해버린다 해서 more things, many things, much thing 이런 거에서 thing을 자꾸 생략해버린다.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볼까? 이해되나? 거론됐던 걸 그대로 받을 땐 이렇게 하기로 했지. 부정대명사 쓰기로 했지. 이렇게 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맞지. 깊은 재가 필요한 건 깊은 재에 해당되는 더 많은 깊은 재 재화를 요구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진짜 더 많은 돈인 거고. 그치? 구별하려고 그러면 구별은 되는데 이걸 매번 생각하려고 그러면 좀 빡세. 그래서 그냥 총치고 넘어가라. 물론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긴 좋아. 영작하는 입장에서는 여기까지.